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물결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해 가면서 수에서 이겨야 전체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웰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CDJ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사실 지난 시간에 살짝 이야기만 했던 SEO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상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SEO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번역되는 용어죠. 근데 검색 엔진 최적화가 뭐냐?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가 소비자들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들을 SEO, 검색인 최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SEO 최적화와 관련해서 정의는 되게 단순한데 실제 상황 가운데 해석들은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니컬한 SEO의 정의로 따져보면 예를 들면 웹사이트나 웹 컨텐츠가 잘 크롤돼서 검색 로봇이 잘 읽어가서 그걸 원래 자기의 주제에 맞게 색인되고 그리고 노출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을 SEO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웹페이지의 검색 결과 순위를 높이는 걸 SEO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굳이 소개해 드린 이유는 SEO의 정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SEO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냐를 중심으로 SEO를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결국은 상위 노출이 되지 않으면 고객들이 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상위 노출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SEO를 그냥 검색 결과 페이지의 상위 노출이라고만 보는 관점을 갖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웹페이지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 보니까 특정한 키워드의 상위화에 대한 거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실제로 브랜드가 관리하고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들을 현실적으로 너무 좁혀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고용의 SEO. 그래서 나는 이 키워드에서 우리는 1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라든지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래 의미의 SEO가 아니라 되게 어떤 성과의 하나의 KPI로 관리해야 되는 관리를 위한 SEO가 돼버리면서 굉장히 형식적인 어떤 마케팅 행위로 끝나버릴 가능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결국은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구매 여정을 통과해 가는데 모든 단계에서 묻는 질문에 어떤 브랜드가 자기네 컨텐츠를 가지고 매 순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채널에서 보여지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 이 자체를 SEO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SEO를 생각하는 어떤 발상 자체가 되게 넓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액션들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페이지를 노출시키는 것만을 SEO라고 본다면 그걸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SEO가 우리 회사가 서빙해야 되는 잠재 고객들을 우리 쪽으로 다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페이지만의 테크니컬 SEO는 택도 없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들어오는 컨셉이 바로 뭐냐면 과연 우리는 소비자들이 묻고 있는 모든 질문에 답하는 컨텐츠를 들고 있는가, 충분히 소비자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페이지들이 컨텐츠들이 존재하는가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들어오는 건 컨텐츠 SEO의 컨셉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컨텐츠 SEO라는 컨셉이 들어오면서 우리 소비자를 제대로 만족시키기 위해선 컨텐츠를 확충하고 그것들을 테크니컬하게 개선해 가야 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으면서 사실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기업들은 근데 만나보면 SEO를 일단은 테크니컬한 행위로 보시기 때문에 마케팅으로 접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IT 팀이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외주업체를 통해서 SEO를 하려고 하면 사실
그래서 이제 SEO 프로젝트는 했지만 좋은 성과를 못 보고 그만둬 버리고 SEO 뭐 해봤자 별거 없어요. 뭐 이런 그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이제 바로 그런 관점을 시작한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더욱더 저희 회사는 지속적으로 테크니컬 SEO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뭐 당장 저희 회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저희 회사는 글쓰기를 굉장히 오랜 동안 해온 회사입니다. 뭐 창업 전부터 계속 글쓰기를 해왔고 그걸 통해서 회사의 브랜딩을 해왔던 회사이지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정말 SEO를 생각하면서 컨텐츠를 늘려간 지가 한 2년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시작할 때 트래픽이 대략 한 400? 뭐 요 정도 월 400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월 15만 이상 트래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퍼블리싱한 컨텐츠의 개수가 약 한 350개, 2년 동안 한 350개의 컨텐츠를 늘려가면서 결국은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트래픽을 늘리겠다라는 결과가 있었을 뿐 저희의 고민은 마케터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의 질문에 답해보자라는 접근이었거든요. 사실 그 과정을 쭉 이어오면서 400에서 15만으로 늘었던 것이고 사실 그 결과를 기본으로 저희 회사가 한 달에 대략 문의 건수가 온라인으로 문의되는 게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30건 이상, 4, 50건까지도 가기도 하고 저희는 일절 광고 없이도 사실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죠.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고객사들도 예를 들면 30만 정도 트래픽이 들어오다가 뭐 100만 이상의 트래픽이 확 점프하신 기업들도 계시고요. 뭐 예를 들면 월 진짜 2, 300 들어오다가 월 3, 4만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시는 뭐 병원도 있고요. 이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쭉 보면서 SEO를 통해서 실제로 비즈니스의 기본 체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랑 만나기 전에는 자연 유입 트래픽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광고를 통해서 트래픽을 모으고 그 트래픽으로 비즈니스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방금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어떤 병원 같은 경우도 월 오가닉 트래픽이 500 언더였기 때문에 월 4천만 원 이상의 돈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오가닉 트래픽이 만이 좀 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광고 비용을 1,500 이하로 줄여도 월 그 시술 신청 건수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트래픽이 3만 이상이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한 임팩트가 사실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이 좀 길었지만 결국 SEO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저는 당연히 오가닉 트래픽이 늘어나는 표면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본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의 기본 체력을 만들어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사업적 자신감 또는 브랜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오히려 SEO는 운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마케팅 캠페인 또는 광고 캠페인도 단회성으로 3개월짜리 캠페인을 돌리고 끝 이게 아니라 연간 운영의 컨셉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브랜딩도 2, 3개월짜리 브랜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SEO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컨텐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마케팅 액티비티의 가시성을 높여주기 위한 작업이라고 정의를 하면 얘는 마케팅과 브랜딩이 가능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수한 어떤 영역만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브랜드들이 직접 내재화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EO의 가장 중요한 환경은 사실 검색 엔진의 쉐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60% 이하로 내려오고 구글의 쉐어가 40%를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 큰 변화가 생긴 거죠. 4, 5, 6년 전에 구글의 쉐어가 4%, 3%일 때는 SEO를 열심히 해도 국내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SEO의 성과를 크게 체감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제한적으로만 트래픽이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40%가 넘고 나니까 이제는 5, 6개월 안에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뭐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광고비 없이도 몇백 올가닉 트래픽에서 몇만, 또 많게는 몇십만까지 트래픽을 늘리게 되면서 당연히 성과들을 경험하시면서
당연히 더 열심히 하시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숫자가 되게 적거든요. 장벽을 쌓아서 다른 데하고 어떻게 보면 격차를 많이 벌리자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더 SEO에 관심을 가지시는 좀 감 좋은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100명이 검색을 하면 100명 중에서 3명 정도만이 광고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광고가 아닌 영역을 클릭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우리의 개인적 경험하고 되게 다 있죠. 누가 나는 광고를 클릭할 거야 라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광고가 아닌 쪽이 더 뭔가 공정한 정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쪽을 클릭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6, 7% 이상 광고를 클릭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네이버처럼 모든 페이지가 다 광고인 경우에는 광고를 피해가기가 어렵지만, 이게 구글이라고 생각하면 구글은 아무리 많아도 3개 정도가 위에 나오고 광고가 있더라도 밑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고가 아닌 영역을 클릭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O는 우리는 안 하고 광고만 한다라고 하는 건 잠재 고객 100명 중에 우리는 2~3명만 서빙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컨텐츠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당연히 광고를 해야 되지만, 컨텐츠가 준비가 되었다면 광고와 SEO를 적절하게 밸런스를 잡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사기로 결정했을 때는 우리가 제품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죠. 뭐가 결정된 상태에서는 광고를 그냥 누르는 걸 주저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갤럭시 S23 블랙이라고 검색했더니 갤럭시 S23 블랙 할인 광고 나오는 걸 누르는 거 겁먹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충전 없이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검색한다 그러면 그냥 갤럭시 광고를 클릭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정한 정보, 정말 믿을 만한 정보가 있는지를 보거든요. 넘브랜드 키워드로 검색한 경우에는 특히 일반적인 그 올가닉 검색 결과를 누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정보를 찾아보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SEO 전략을 세우고 어떤 소비자들을 불러 모을까 할 때 사실 우리 제품을 넓게 알리려고 하면 넘브랜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데려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브랜드로 이미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찌건 간에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그 식당 앞에서 보통 찌라시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가게로 들어갈 사람인 걸 확인하고 찌라시를 주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면 컨버전율 100%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브랜드 키워드로 광고를 거는 건 사실 그런 건 거예요. 어쨌건 간에 브랜드로 검색해서 우리 회사 웹사이트로 들어오게 하는 건 의미가, 사실은 어차피 우리 고객이 어쨌건 간에 될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을 확대하고 고객을 더 늘리려고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제품이 아니라 다른 경쟁사 제품이나 넘브랜드 검색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보통 그런 브랜드 키워드에서의 검색 광고는 비싸거든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올가닉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고객들을 우리 쪽으로 땡겨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비즈니스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SEO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브랜드 키워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 넘브랜드로 들어오는, 즉 우리를 모르고 있었거나 우리를 살까 아니면 다른 데를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우리 쪽에 들어와서 한 번 더 설득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경쟁사하고 차별점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SEO는 유입을 단순히 늘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혹은 다른 경쟁사로 가버렸을지도 모를 고객을 데려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질의 퀄리티를 가진 고객을 땡겨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마케팅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검색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SEO가 없어질 일은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짧게 답을 드리면 생성형 AI를 통해서 일부 의도와 연관된 검색은
상당히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색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매 의사와 관련된 검색들은 여전히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EO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게 사실 최근 SEO 업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생성형 AI는 이전에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던 거지만 결국은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사람이 하던 일들의 노가다를 없애주는 측면이 또 하나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생성형 AI가 생겨서 제일 좋은 건 컨텐츠 작성이 되게 쉬워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질문하고 있는 내용에 충실하게 답하는 컨텐츠를 깊이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잘만 활용한다면 오히려 많은 브랜드들에게는 생성형 AI 출연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컨텐츠 자산을 여태까지 많이 만들어 놓지 못했던 기업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인텐트를 잘 파악하고 질문을 파악해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 자사의 컨텐츠로 대답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이번에 이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컨텐츠를 빌드업해서 SEO의 기회를 잡아내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사실 백링크는 구글 SEO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파워를 가진 시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특히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독자적인 알고리즘으로 웹페이지들의 랭크를 순위를 정해 왔었잖아요. 근데 그 페이지 랭크의 기본 핵심이 어떤 웹사이트의 컨텐츠가 정말 좋은 컨텐츠라면 반드시 이 웹 컨텐츠를 추천하고 있는 다른 웹페이지들이 있을 거고 그거로부터 많은 링크를 받을수록 좋은 컨텐츠야 라는 식으로 컨텐츠의 퀄리티를 백링크의 질과 양으로 판단하는 접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접근이 지난 거의 한 15년 이상 되게 중요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최근 들어서 구글이 점점 더 똑똑해지면서 굳이 백링크만이 아니라 웹페이지의 컨텐츠만을 가지고 컨텐츠의 퀄리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백링크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좀 줄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니까 백링크는 여전히 중요해요. 다만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한국 클라이언트랑 만났을 때 백링크를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회사들은 한국 회사들과 경쟁하거든요. 국내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회사가 글로벌로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기업들이랑 경쟁할 때는 해외 구글에서 경쟁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끼리는 구글 코리아에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부분이 다 백링크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약하니까 이 상황에서 굳이 백링크를 걸지 않아도 얼마든지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백링크를 구축한다는 것이 실제 백링크를 구글이 문제 삼지 않는 방식으로 하려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양질의 웹사이트에 연락을 해서 서로 링크를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커뮤니티에 관련 있는 포스트에 뭐 게스트 포스팅을 한다거나 또는 뭐 댓글을 달면서 뭐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링크들을 거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이거를 직접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백링크를 파는 업체들을 쉽게 찾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유료로 백링크를 파는 회사들의 링크라는 것은 퀄리티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저질의 해외 웹사이트의 링크들을 말하자면 자기들도 다시 사다가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링크들이 잘못해서 페널티를 받게 되면 사이트 전체에 큰 피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한국에서 아직까지는 컨텐츠를 고도화하는 것에 더 집중하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요. 다만 해외에서 진짜 해외 브랜드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이미 백링크가 엄청나게 많은 웹사이트들, 웹페이지들이 상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의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백링크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 백링크를 아까처럼 유료로 돈 주고 막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데서 사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길게 가지고 백링크를 하나하나, 특히 경쟁사들은 어떤 백링크를 가지고 있는지 백링크 프로파일을 먼저 체크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백링크가 있는지 체크해서 경쟁사 분석에서부터 시작한 상식적인 그리고 전공법의 백링크 전략을 취해야 된다. 다만 국내에서라면 아직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컨텐츠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백링크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SEO라는 게 검색 엔진의 탄생과 함께 같이 생겨난 마케팅 기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처럼 SEO 컨설팅을 하는 이런 컨설팅 업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까도 이야기했던 백링크를 재판매하는 회사가 있다는 말은 그걸 생산하는 업자가 있겠죠. 그리고 백링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쓸 툴만 제공해서 파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전문 업체들이 존재하고 그 업체들이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SEO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해지면서 SEO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조금 더 빠르게 순위를 높일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을 어필하면서 백링크를 재판매하는 회사들 또는 게스트 포스팅 같은 걸 통해서 백링크 작업을 대행해 드립니다 하는 업체들이 일부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이 빠르게 가는 방법,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SEO라는 건 컨텐츠 자산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SEO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풀 퍼널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 것으로 보시고 기존의 마케팅, 그 다음에 컨텐츠 자산 쌓기, 그 다음에 페이드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즉 2, 3개월 하고 우리는 SEO 다 했어. 이런 이야기는 애초에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SEO를 그렇게 단기적 시책으로 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좀 긴 시선으로 SEO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고민하면서 내재화하면서 가겠다는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SEO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SEO를 통해서 결국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SEO는 결국 소비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소비자들이 질문을 던진 시점에 질문을 던진 채널에서 바로 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온 디맨드 체계 자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마케팅 기법이 SEO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뭘 얻을 것인가? 고객의 구매 여정 전체에 걸쳐서 브랜드 입장에서 어떻게 고객과 인게이지를 늘려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답이 되는 어떤 시책으로서 저는 SEO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SEO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도 절대 아니지만 SEO 없이 다른 시책을 만약 진행하신다면 사실 그건 물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SEO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반드시 시도하셔야 될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의 SEO 수준이 어떻다 또는 해외와 비교해서 몇 년 정도 뒤처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되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국은 이 SEO라는 건 기업이 그 SEO 에이전시의 어떤 제안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위해서 개발 리소스를 투여하고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작업이 동반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SEO 프로젝트는 그래서 광고와 달리 그냥 대행사가 그냥 캠페인 돌리듯이 한번 돌리고 나면 트래픽이 빵 터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CMS 레벨에서 사실은 변화를 줘서 드라마틱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SEO를 사실은 진행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SEO 프로젝트를 한 두세 달 또는 길어봤자 한 6개월 안에 진행하는데 그 사이트의 CMS를 고치는데 뭐 5, 6개월 또는 1년 뭐 이렇게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진행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있으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SI 업체와 이런 저희 같은 전문 SEO 전문 업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CMS 자체를 개선해서 전체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그런 일들을 사실은 해보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그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못 해보는 게 좀 아쉽기는 하죠. 예.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웹사이트 구축 자체를 SEO 드리븐하게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옐프, 뭐 아마존 뭐 이런 웹사이트들은 애초에 사이트의 구축 철학 자체에 SEO가 아예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 게 사실 저의 최근에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업체들과 한번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꿈입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네. 웰컴입니다.